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SNS 스타 황하나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됐고 가수 로이킴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돼 경찰이 귀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연예인, SNS 스타는 물론 재벌가 3세의 마약 유통까지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것도 꽤 됐습니다. 마약 청정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고 강원도 산불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4.3 보궐선거에서 범여권과 야당이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정의당은 촛불 정부의 개혁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반응을,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오늘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의 마약 투약 관련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2차례나 반려됐는데 이번 조사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내일 오후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정준영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가수 로이킴에 대해 경찰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해 소환 통보하고 귀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로이킥이 미국에서 귀국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접대와 마약, 경찰 유착 의혹을 받는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이 대포 통장을 이용해 거액을 빼돌린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돈이 해외 폭력 조직에 흘러갔을 가능성까지 제기돼 경찰이 중국 등 외국 수사당국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 김 전 차관 자택과 사무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단은 윤중천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 지원도 없이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을 비공개 소환한 데 이어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관련 사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오후 강원도 인제 남면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초속 6, 7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지환 기자, 불이 난 곳이 어디입니까? 네, 불이 난 시각은 오후 2시 45분쯤입니다. 지금 이곳이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남전약수터라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죠. 산불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계속 산 허리를 타고 불이 계속 피어 있습니다. 이 산 너머가 남전약수터인데 이미 산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민가 옆으로 산허리에서 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끌 사람이 없습니다. 워낙에 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이 나고 있는데 끌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왼쪽을 좀 보시죠. 이쪽 마을이 남전 1, 2마을입니다. 민가가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소방차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이 여러 개 중첩되어 있는 곳인데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산허리 깊숙한 곳에서 계속 불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인근 산 여러 곳에서 불이 번진 상태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불이 10m까지 올라간 상태라고 했는데요. 이미 민가 일부가 소실이 됐고 민가 쪽으로 번질 수 있어서 통제선을 치고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산 아래에서 시작된 불은 지금까지 많은 연기를 내면서 산 정상 방향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3시에 산불 신고를 받고 산림청 헬기가 곧바로 투입됐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임차 헬기 등 모두 7대의 진화 헬기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또 산 정상 부근으로 산불이 이어지면서 현재 그 방제 인력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헬기 위주로 물을 뿌려 불길을 잡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남전 1위 주민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강원도 산불 방지대책본부가 내렸는데요. 일부 민가가 불에 탔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이곳저곳 화재 현장이 광범위해서 정확한 피해 면적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제군 남면 남전리 11가구 24명이 인제체육관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 진화에 필요한 물을 담기 위한 저수지가 바로 옆 인근에 있습니다. 소양호가 있어서 물을 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 지역에 산불 위험 경보가 심각 단계고요. 건조특보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초속 6, 7m의 바람과 어둠이 앞으로 문제인데요. 오늘 그 불을 끌 수 있을지는 이 어두워지면서 헬기가 뜰 수 없는 분야, 또 이 강풍이 불면서 계속 번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대원과 인재구출 직원 등 500여 명이 현재 총세전 치고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본부 차원에서는 위쪽에 있는 산불은 잡았고 아래쪽에 있는 작은 불들을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로 진화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제 산불 현장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인제 산불 먼저 상황 속보로 현장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청와대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장관 후보자 낙마, 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문제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죠.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청와대에선 누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 김수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 모두 출석했습니다. 또 조현옥 인사수석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임명된 노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의 첫 등판인데요. 최근 장관 후보자 낙마와 대변인 사퇴 문제로 청와대에 대한 강한 야권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엄격히 하겠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 민정수석의 불출석은 국회를 무시한 오만한 행위라며 조속히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또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KT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진술 등이 담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 지도부가 적극적인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피의 사실 공표는 그동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죄가 없는 것으로 대부분 인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알렸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보도 경위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삼성 저격수를 자청하면서도 정작 남편의 로펌이 삼성으로부터 최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사건을 수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산자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가 한국 총괄대표로 있는 미국 로펌이 수임한 미국 연방법원의 삼성전자 관련 사건이 13건이라면서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아이를 동반한 국회 본회의장 출석 요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위해 6개월 된 아이를 동반하겠다는 신 의원의 요청을 문희상 의장이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실장은 문희상 의장도 신보라 의원의 요청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인 과제에 동의하지만 영아인 자녀를 본회의장에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심사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4.3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각종 민생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무거운 숙제를 안겨줬다며 총선을 1년 앞두고 당 혁신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2곳, 기초의원 선거구 3곳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회의장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도 나름 선전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일 후보가 승리한 것은 노회찬 정신을 계승해 국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당내에서는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PK 민심이 돌아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심과 동떨어진 경제정책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연이은 선거 참패로 궁지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통영 고성을 수성하고 창원 성산에서 아깝게 패한 한국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믿고 표를 주실 수 있도록 민생정당, 대안정당, 싸워 이기는 정당으로 우리 당을 더욱 가열차게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당장 수정하라는 무거운 숙제를 내렸다며 정권 심판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3 보궐선거를 뒤로하고 여야는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추경안 등 핵심 현안을 놓고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에서 500표 차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정의당은 한마디로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당장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꿈에 부풀어 있는데 정작 평화당 분위기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을 떠올리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감정에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원 성산 시민들께서 대표님의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가라고 여영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도 정의당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5만 당원들은 비로소 탈상을 하겠습니다. 막판 역전으로 어렵게 이긴 선거처럼 대한민국 정치도 대반전을 이루겠다며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통과,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당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형탈 쓰고 브리핑을 실행에 옮겼고 고 노회찬 의원 묘소에 당선증을 바친 여영국 의원은 국회 입성에 감격을 전했습니다. 정치개혁 과제 등을 하루빨리 숙지하고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단디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서거로 이뤘던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지만 평화당과의 논의를 앞두고 양당 간 신경전도 빚어졌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는 평화당 의원은 뼈도 못 추릴 거라고 말하자 평화당에선 발끈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평화당 내부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과 예산 추진에 힘을 얻으려면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의당 존재감만 키우는 실익 없는 교섭단체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어 복잡한 기류가 전해집니다. 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정의당과 손을 잡을지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다시 6석이 된 정의당과 14석의 평화당이 결국엔 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율로 참패한 바른미래당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도부 일부는 손학규 대표의 거취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들어갔는데 한동안 잠잠하던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 성산에서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손학규 대표의 총력 지원에도 3.57%의 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민중당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결과에 선거운동 기간 창원에 상주했던 손학규 대표 역시
허탈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아무리 우리가 망했어도 그냥 망했으니까 우리 피해서 도망가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충격에 빠진 바른미래당은 당장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최악의 쓰라린 패배라면서 손 대표와 상의해 당 지도부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동반 사퇴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준석 최고위원도 필요하다면 당 지도부의 사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손 대표를 거세게 비판해 징계를 앞둔 이현주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제가 물러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자리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도부의 거취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도부는 저는 본인의 결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의 그런 것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손 대표 측 역시 보궐선거에서 비록 참패했지만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다시 보여줬고 정치개혁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사퇴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들을 중심으로 당 노선 투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마약 투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입니다. 네, 나올 때 모습도 함께 봤었는데 이 황 씨에 대한 조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하나 씨는 오후 3시쯤 경찰 후송 차량을 타고 이곳에 도착해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도착하자마자 경찰과 함께 말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경찰은 황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황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경기도 성남의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국과수에 황 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의뢰하고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의 마약 투약 관련 첩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검찰이 반려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황 씨는 최근 2차례 경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경찰은 황 씨가 소환에 불응해 영장 집행이 필요하다며 체포 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황 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내일 오후 늦게쯤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네, 이렇게 황하나 씨도 체포가 됐고요. 이 버닝썬 게이트에서 재벌가 3세들의 마약 유통까지 우리 사회가 어느새 마약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것도 벌써 몇 년째라고 하는데 오늘 뉴스 TMI는 마약 청정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원 앵커, 그럼 마약 청정국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마약 청정국의 기준은 유엔의 기준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통용될 뿐 직접 지정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통상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2016년 14,214건이 적발돼 10만 명당 28명을 기록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후 2017년 14,123명, 2018년 12,613명으로 그 수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밀수입 압수량은 현저하게 늘어 2016년 38.6kg,
그리고 2017년 35.2kg, 2018년 298.3kg을 기록했습니다. 적발 건수가 줄고 압수량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단속이 어려워졌다는 방증이겠죠. 마약 청정국으로 마약류 유통 경로 정도로만 여겨졌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소비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약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중국이나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사법당국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의 경우 마약류를 복용, 거래 또는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마저도 판결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검찰 관계자 등 일부에서는 연예인들이 투약으로 호기심이 생기는 데다 SNS의 발달과 잘못된 클럽 문화 등이 마약 확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는데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옛 영광에서 벗어나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한 보디빌더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근육을 키웠다고 고백했던 이른바 약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아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인데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임의로 용량까지 정해서 판매하며 무려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약들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근육 형성과 근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스테로이드와 부작용 개선제들입니다. 2만여 개 제품, 무려 10억 원어치입니다. 국내에선 의사 처방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해외에 단골 약국까지 두고 정기적으로 들여왔습니다. 이거 목적이 뭐죠? 근성장 쪽상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이건 제가 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들여온 약은 메시지나 SNS를 통해 팔았습니다. 주 고객은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 단기간에 몸짱을 꿈꾸는 일반인. 거래는 단속을 피하려고 가상화폐나 현금으로만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스테로이드 디자이너도 동원됐습니다. 업계에선 개인별 맞춤형 주사로 유명하다는 이모 씨로 매일 몇 회나 스테로이드를 쓸지, 어디에 주사를 놓아야 할지 문자나 SNS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뒷거래된 스테로이드는 3년간 수십억 원어치나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약을 써서 몸을 키운 한 보디빌더가 자신의 사례와 오남용 위험성을 알린 뒤 이른바 약투가 이어지면서입니다. 스테로이드 제대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성기능 장애라든가 여성의 유방암, 간암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로 12명을 입건하고 관련 제품들을 압수했습니다. 또 드러나지 않은 불법 유통 사례도 많다고 보고 헬스클럽이나 대학가 등에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네, 성접대와 마약, 또 경찰과 유착 의혹을 받는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이 대포 통장을 이용해 거액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돈의 행방을 쫓고 있는데 해외 폭력 조직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제기돼 외국 경찰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였던 이문호 씨와 이모 씨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버닝썬의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버닝썬 지분의 20%를 가진 타이완인 투자자 린사모의 측근 안모 씨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민 뒤 대포 통장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돈의 행방과 함께 승리가 범행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버닝썬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외국계 폭력 조직의 연루 의혹도 나오면서 경찰이 각국 경찰에 협조를 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린사모가 버닝썬에 투자한 10억 원이 중앙권 최대 폭력 조직인 사마피의 돈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중국과 타이완, 홍콩, 일본, 싱가포르 경찰에 한국과 관련 있는 폭력 조직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의 다른 클럽 아레나의 공무원 유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국세청과 구청 공무원 등 7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아레나 관계자가 경찰관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나섰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이렇게 경찰은 버닝썬에 중국 범죄단체의 자금이 흘러들어왔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중국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린사무라는 타이완 여성이 돈을 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출처에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이어서 보도합니다.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가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 투자한 돈은 2억여 원. 24억 원이 넘는 초기 클럽 운영자금 가운데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20억 원이 넘는 돈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중국 공안의 수사 협조를 요청한 부분은 10억 원가량의 해외 유치 자금입니다. 린사무라는 타이완 여성이 돈을 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돈의 출처에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돈이 홍콩과 타이완에 거점을 둔 중화권 범죄 조직 사마페 것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마페가 최근 가상화폐 기술을 이용해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의 한 주간지가 린사모의 남편이 타이완 도박계의 거물이라고 전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당국은 이에 따라 중국은 물론 홍콩과 타이완, 일본 경찰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해외로까지 수사망이 확대되면서 클럽 버닝썬의 자금 흐름과 불법성 여부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사용할 상자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 달 전까지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오늘 어떤 거 압수수색할 건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은 수사를 본격화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6년 전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과 강원도 원주 별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윤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전 사건인데다 공소시효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검찰이 재빠르게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이 금품이 오간 마지막 시점이라면 뇌물을 건넨 윤 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은 3천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윤 씨가 검찰 수사단 조사에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이번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이어 윤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과거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먼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과거 수사 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단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도 포함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뿐 아니라 과거 성범죄 의혹 사건 수사 과정도 동시에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사이버 안전국 산하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의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단은 지난 2013년 수사 당시 경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디지털 자료 상당수를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확보한 자료 3만여 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빠진 걸 확인해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찰청은 6년 전 김학의 사건 수사가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기 이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세세하게 따지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학의 사건 과거 수사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은 물론 경찰 단계부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경찰 조사에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는 걸 봤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경찰은 계좌 추적이나 통신 내역 조회 등을 시도하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 지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절차를 건너뛰고 KT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입수한 전 KT 인사 담당 김모 전무의 공소장을 보면 당시 담당자들은 사회 지도층이나 경영진의 청탁을 받고 일부 지원자들을 따로 관리해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전무는 지난 2012년 10월 서유열 전 사장으로 김성태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말을 듣고 부하 직원들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은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진행 중인 공채 절차를 건너뛰어 온라인 인성검사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 의원 딸이 인성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통보받았는데도 검사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등 KT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성태 의원을 불러 딸의 채용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종무원 노조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조계종 지부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자승 스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 승려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수업체와 상표 사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5억 원 가까운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훔친 신분증으로 차를 빌려 몰다가 사람을 친 뒤 달아났던 전과 30범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린 차를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30살 박모 씨를 구속해 도주치상 등 5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과 30범인 박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문정동의 아파트 단지 도로 위에서 무면허로 빌린 차량으로 33살 연모 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지난 1일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양 A대학병원에서 환자 7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병원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가운데 16명은 이 병원 의료진이고 2명은 입원 환자입니다. 안양시는 홍역 항체가 없는 병원 의료진을 업무에서 뺐으며 병원 운영 문제는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진영 장관은 4월 6일 토요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이제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미 지난 3일부터 임기를 시작을 했고요. 세 번째로 진영 행정안전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토요일 0시부터 임기를 개시한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네,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숨진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병원과 또 정신의료기관에는 비상벨과 비상문을 설치하고 보안 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말 진료 도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임 교수 사건 이후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실태 조사 결과 300병상 이상 대형 병원과
정신과 설치 병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는 비상벨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노력에 대한 비용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정신질환은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하고 퇴원한 정신질환자도 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를 다치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상해가 클 경우 형량 하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과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병원 내 폭행 발생 비율을 2022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DMZ 평화 둘레길과 관련해 유엔사 측도 매우 긍정적이며 현재 유엔군 사령관의 공식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DMZ 둘레길은 유엔사와 계획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현장을 함께 방문해 준비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요즘엔 차에도 자동차에도 작은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9개를 조사했더니 4개가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차에서도 창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요즘,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기 정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9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4개가 성능 미달로 나왔습니다. 소형 공기청정기의 성능 기준은 1분에 최소 0.1 세제곱미터 공간을 정화해야 하는데 5개 제품은 이 기준을 넘긴 데 반해 4개 제품은 기준에 훨씬 못 미쳐 사실상 공기 정화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을 충족한 5개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했던 내용과 다시 비교하면 3개 제품은 광고보다는 정화 능력이 떨어졌고 2개 제품은 광고보다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폼 알데하이드 같은 휘발성 발암물질과 악취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성능은 불과 2개 제품만 기준치를 만족했고 7개 제품은 제거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또 한 제품에서는 필터에서 과거 가습기 살균제에서 중증 폐질환을 일으켜 문제가 됐던 유해물질이 검출됐는데 업체가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유통된 모든 채널에서 판매 중지 및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전량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음이온을 만들어 정화하는 방식의 3개 제품은 기준치 이하이긴 했지만 오존이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된 차 안에서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일반인 대상 5G 스마트폰 이동통신 서비스가 어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1일 세계 최초로 기업용 5G 상용화에 성공한 데 이어서 일반용 서비스도 세계 첫 개시의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SK텔레콤은 어젯밤 11시 아이돌 그룹 엑소, 월드스타 김연아, 뇌성마비를 극복한 수영 선수 윤성혁 씨 등 5명의 첫 5G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같은 시각 KT는 대구 동성로 KT 직영점에서 KT 직원 가족의 단말기를 개통했습니다. 국내 일반 5G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개통은 예정대로 내일부터 이루어집니다. 국내 30대 기업의 임원 4명 가운데 1명은 해외에서 공부한 이른바 해외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는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가운데 21개사 임원 2,900여 명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24%가 외국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임원 비중이 73%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1%를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전체 임원 가운데 96%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4%에 그쳤습니다.
네, 사과나 배나무에서 주로 발생해서 피해를 주는 화상병이라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탓에 예방이 중요한데 바로 요즘이 1차 방제 시기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처음 발생한 화상병. 배와 사과나무의 잎과 꽃, 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듯 변하고 검게 말라갑니다. 기온이 오를수록 빨리 전염되고 치료제가 없어 한 번 발생하면 구제역처럼 나무를 땅에 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만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원주, 평창 등 전국 6곳에서 20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죠. 한번 걸리면 다 폐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항상 조심스럽죠. 과수농가의 치명적인 화상병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필수. 꽃이 피기 직전인 배과수원과 사과싹이 막 트는 요즘이 1차 방제 시기입니다. 확산을 막고 균을 조기에 박멸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가가 방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해 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에서는 이달과 다음 달에 걸쳐 2번 더 방제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과수의 생육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방제 시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군데가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방제를 해주기 위해서 4월 초까지 중점 방제 기간을 정해서 화상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과 함께 병에 걸린 나무를 조기에 발견해 조치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구상나무가 집단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연합은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에 걸쳐 고산지대 침엽수 집단 고사 실태를 관찰한 결과 남한 최대 군락인 한라산에서 구상나무의 90%가량이 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리산 천왕봉, 중봉과 반야봉 등에선 고사율이 70% 달하고 태백산과 설악산, 발왕산 등 중부 지역에서도 분비나무 등 침엽수의 고사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전력이 있는 폭스뉴스의 패널 모건 오타거스가 미국 국무부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직 정보 분석가이자 폭스뉴스의 안보 관련 기고를 해온 오타거스가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얼굴인 국무부 대변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오타거스가 2016년 대선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언사를 비난하며 역겹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후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로 180도 변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고 신성일의 청춘 시절을 조명하는 기획전시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국영화박물관에서 청춘 신성일 전설이 되다를 주제로 기획전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1960년대 출연한 청춘 영화 등을 통해 고 신성일이 어떻게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이 됐는지를 조명합니다. 슈퍼히어로물 샤잠이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기준으로 샤잠은 어제 개봉과 동시에 8만 6천여 명을 동원하며 1위로 출발했습니다. DC 코믹스 바탕의 히어로물로 15살짜리 소년이 마법사로부터 강력한 힘을 얻은 뒤 슈퍼히어로로 변신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경찰청 관련 정보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경찰 답변이 없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외압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없었다. 총장은 그렇게 답변이 됐었습니다. 외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무혐의 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제 질의였더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요? 부정을 하지 않았고요.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더 보세요. 아니. 경찰 수사 외압 의혹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은재 의원의 발언이죠. 제가 들은 거는 그대로 제가 적어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했다. 우리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 라는 것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자들의 진술입니다. 이것이 청장의 답변이에요. 행간의 뜻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라고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화를 뭐 어디서 받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경찰이 외압이 있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거는 각자가 판단하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워딩을 읽어드린 겁니다. 부모님들이 어딘지 더 하거나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물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외압이 없었다니까 하면서 난리를 쳤죠. 외압이 없었다니까 하면서 난리를 쳤죠. 왜 외압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냐 하면서 야단이 난 거죠.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화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도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강풍특보도 발효됐습니다. 초속 20-30m의 매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논 밭두렁, 쓰레기 소각을 금지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불을 사용한다면 꺼진 불 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에 비 소식이 건절한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지역에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고 다른 지역은 구름만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또 내일 황사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6도, 광주 6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9도, 광주 18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중부지방에, 휴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2부에서도 강원도 인제 산불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